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가죠, 금방. 여러분, 한여름도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7말 8초 이제 휴가철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꼭대기로 가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꺾일 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좀 저랑 같이 이거라도 하면서 자, 기쁨을 좀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갑시다. 그러다가 보면 또 여름 지나가고 가을 지나가고 여러분의 실력이 꼭대기 가 있고 그래서 합격의 그날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원과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가요. 자, 이사련 지방직 구분 문제인데요. 행정작용,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요즘에 행정법 문제가 법률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렇게 수준이 이렇게 막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받아요. 물론 판례 문제를 막 구석에서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자, 법률 문제도 조금 어려운 법률 조문 잘 보지 않는 조문 또는 법률 문제를 유기적 관계로 낸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은 자,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 정보공개법이에요. 정보공개법.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자, 일단은 요즘에는 행정법 문제에서 헌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헌법상 자, 이거 알 권리라고 그래서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거 표현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알 권리 그러면 구체적 기본권이다. 요 정도는 구체적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이 없이도 바로 국민들이 이걸 이유로 이걸 근거로 국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 경쟁의 자유. 요 정도까지는 자, 납세 병마의 사건, 판례 요 정도까지는 행정법이지만 헌법 문제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대부분 헌법상 기본권은요. 추상적 성격의 기본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적 마련이 있어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국민들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빼놓고는 대부분 물론 구체적 기본권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행정법에서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 자, 거기다가 이 공공기관이 가진 무슨 정보다 보유,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성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으로 해서 그래서 행정정보를 보유, 보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정보다 보유,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청구인이 입증을 하고요. 자, 이런 정보가 만약에 없다, 부재, 없다라는 것은 이건 공공기관이 입증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개법이니까 이제 공개에 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특히 공공기관의 개념이 되게 폭넓습니다. 자,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 당연히 공공기관이죠. 이걸 다 대표 선수죠. 그 말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교육을 담당한다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전부 다 공공기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교육은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학교 교육을 얘기해요. 이거 전부 다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럼 5천만 원 어치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수법인, 그거 되어 있죠. 특수법인.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만 한국증권업협회는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거 전부 다 판례나 또는 조문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라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라는 절차인데 이게 보통 공개 의무예요. 자,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공개 신청. 그럴 때 이건 반드시 특정해야죠. 대상 정보하고 공개 방법까지 행정청 재량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공개 의무가 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 대상과 비공개 대상, 요거는 구조의 1항의 1호부터 9호, 8호까지 요거에 해당된다면 그럼 비공개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 대상이 돼서 요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려 있는 정보. 또 여기는 법규명령 중 위임 명령만 된다. 이런 것들은 판례로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1호부터 우려 있는 정보로서 우려 이렇게 되죠. 모든 재판 관련 정보가 다 비공개 대상은 아니에요. 재판, 공개됐을 때 재판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보통 공개 신청하면 10일
30일 내 부득이한 사유이 있으면 1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공개에 관한 문제로서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공개, 비공개 결정이 있을 때 그걸 다투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과 30일 이내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있는데 요거는 임의적 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거쳐야만 행정소송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비공개 결정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도의 법자 입증을 안 하셔도 돼요.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해서 신청했다 거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도 별도의 입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별도의 입증이 없어도 법률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요 정도는 기본적이에요. 나머지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거 하시고 문제를 좀 보고 판례하고 조문은 유기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서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됐죠. 1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일반 사유인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특정함을 요한다. 맞죠. 두 번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래요. 신청할 당시 특정하고 공개 방법도 특정을 해줬는데 행정청은 재량이 없어요. 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신청대로 자 한마디로 그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그에 대해서 항고성을 다툴 수 있다. 그 방법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공개를 안 했다면 거부한. 그러니까 공개 방법 이해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건 거부 결정이 있는 거죠. 맞는 질문. 3번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 유치원,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공교육, 학교 안에 공교육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에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대학교 판례가 자주 나왔는데 이거는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요게 나왔네요. 사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4번 지문 볼게요.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4번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4번이나 복제본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이 3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금요일 함께 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도 꼭 오실 거죠? 행정법은요. 계속 쭉 여러분의 실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렇게 계속 건든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계속 건드려야만 유지도 되고 향상도 됩니다. 자, 다음 주 또 매일 행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